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70대 여성입니다. 과거에 가난한 집안과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부잣집에 시집 갈 수밖에 없었던 저의 사연을 보냅니다.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시절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무시와 구박 속에서 버틴 이야기 지금 들려드립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저는 동네에서 가장 예쁘다고 소문날 만큼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어두운 내면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가난입니다. 음주와 도박으로 가장이라고 할 수 없는 아버지, 매일 같은 폭력에 우시는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내 식구는 단칸방에 살았고 사채업자들이 수시로 찾아와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살았습니다. 20살이 된 어느 날 집에 중매쟁이가 찾아왔습니다. 따님의 외모가 옆 동네까지 소문이 흘러 직접 확인하러 왔다면서 말이죠. 중매쟁이는 따님을 원하는 집안이 있는데 조건이 아주 좋다고 어머니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는 자신의 딸은 물건이 아니라고 중매쟁이를 내쫓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이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된 건지 돈 욕심에 당연히 보냈어야지 하며 어머니에게 또 폭력을 쓰기 시작했고 그 소리에 옆에 있던 저도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지속적인 부부싸움과 수시로 찾아오는 사채업자. 이 환경이 지옥 같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제 몸 하나 바쳐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 명목 하에 저는 중매쟁이를 찾아가 그 집으로 시집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 소문대로 남편의 집안은 엄청난 부잣집이었습니다. 시댁은 친정에 매달 돈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당시 가지고 있는 부채도 갚아줬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조용한 사람이었고 시어머니는 누가 봐도 독하게 생겼으며 말투도 날카로웠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어느 신혼처럼 달달함과 재미는 없었지만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무사히 출산을 하였습니다. 예쁜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을까요? 시어머니가 조금씩 변했던 것 같습니다. 몸 회복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둘째를 가지라며 계속 닥달했고 처음에는 그냥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진심으로 하시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몸이 성치도 않은데 밤마다 저에게 강요했고 그렇게 저는 첫째를 낳고 10개월 만에 다시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바람은 오직 하나, 바로 남자아이였습니다. 대를 이어야 한다며 매일 같이 이야기하셨고 어느 날은 무당에게 부적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동네 한약방에서 달인, 한약을 주시며 부적은 이불에 넣어놓고 한약은 하루에 3번 꼭 마시라고 했습니다. 한약을 마시는 순간 너무 비리고 독했습니다.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마셨던 한약을 비워냈습니다. 그걸 본 시어머님은 너 이게 얼마짜리 한약인지 아니? 우리가 너를 얼마에 사왔는지 잊었어? 돈값 좀 해라. 얼굴만 반반하지. 아주 빈깡통이구만. 너 똑바로 안 하면 니네 부모한테 준 돈이랑 매달 주고 있는 돈 모두 토해낼 줄 알아라. 무섭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한 제가 멍청했죠. 죽고 싶을 만큼 후회했지만 불쌍한 우리 엄마 때문이라도 입을 막아가며 참고 마셨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둘째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둘째는 남아였습니다. 시어머님은 이제야 네가 이 집에 와서 제대로 된 일을 한다며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제 불행 끝, 행복이구나 생각하던 찰나 제 불행은 시작됐습니다. 집안의 모든 집중은 둘째 아들에게 몰렸고 자연스럽게 저와 첫째 아이는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조용했던 남편은 알고 보니 지금 시대의 말로 하면 마마보이였습니다. 본인의 의사도 없이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꼭두각시였습니다. 남편에게도 첫째와 저는 안중에도 없었고 나는 괜찮으니 첫째 딸을 신경 써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항상 시어머니의 편이었습니다. 매일 찬물로 설거지에 빨래를 하며 시집살이에 지쳐 있었지만 가족 중 유일하게 시아버지는 저와 첫째를 예뻐해 주셨습니다. 일을 가지 않으시는 날이면 저와 딸을 따뜻하게 대해주셨기에 그나마 위안을 삼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평소 지병이 있던 시아버지는 2년도 채 안 되어 돌아가셨고 그날 이후 집은 시어머니의 세상이 됐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가정부가 되었고 제 딸은 둘째와 비교를 당하며 구박을 받는 천덕꾸러기가 됐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첫째에게 신경이 쓰여졌고 집안에 있던 백구보다도 못한 구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딸을 볼 때면 도망가고 싶었지만 시댁에 돈을 받는 친정 식구들이 눈에 밟혀 도망가지도 못했습니다.
둘째가 사랑을 독차지해서일까요? 둘째는 저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가정부로 대하듯 점점 저와 누나를 무시했고 날로 심해졌습니다. 내 아이를 이렇게 키우기 싫어서 회초리라도 들은 날이면 아들은 시어머님께 일렀고 모진 말들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친정에는 말할 수 없어 친한 친구를 만나 이야기하던 중 친구는 사람으로 받은 스트레스는 사람으로 풀어야 한다며 자신이 다니고 있는 모임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나도 취미를 가지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남편은 시어머님한테 허락받으면 자기도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님은 어디 여자가 배울 생각하냐고 반대했지만 식사는 무조건 준비해놓고 집안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뒤 허락을 받았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하는 외출에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선 저를 누구의 엄마, 누구의 부인이 아닌 오로지 저로 불러줬고 그 모임 속에서 저도 모르게 마음의 치료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모임은 부유한 사람들의 모임이었고 자연스럽게 투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 역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몰래 주셨던 목돈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친구에게 이야기한 뒤 같이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투자하고 몇 년이 지나 그 땅에 개발이 된다는 호재가 들려왔습니다. 땅값은 미친 듯이 올라 몇 배의 큰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번 돈이라는 생각에 자신감이 생겼고 그 돈으로 다양하게 투자를 하며 더 많은 수익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잘 살던 시댁에는 가압류 딱지가 붙었고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시댁은 쫄딱 망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집안의 재산과 주도권을 가진 시어머니는 지인이 추천한 곳에 투자를 했는데 그 지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야반도주를 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살림만 하다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홀려 투자했던 겁니다. 또한 평소 무능력하고 한량인 아들이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니 가게를 하나 차려주고 운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현금은 투자를 해서 시어머님은 땅과 집을 담보 잡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가게가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남편은 친구를 직원으로 채용했는데 횡령은 물론 나중엔 회사까지 뺏겼죠. 그렇게 한순간 시댁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투자로 돈을 벌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붙잡아 집은 우선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냐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동안 내가 너네 집에 가져다 준 돈이며 빚도 갚아줬고 너 먹이고 키워준 돈도 있지 않냐? 그거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동안 집안에서 노예처럼 일한 돈은 생각 안 하냐고 대답했습니다. 할 말을 잃은 시어머님은 어디서 큰 소리니? 지금 우리 집 망해서 무시하냐며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조용하던 남편은 우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더니 저에게 손을 올렸습니다. 뺨을 맞으니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내가 그동안은 거지라서 어쩔 수 없이 굽신거리면서 살았는데 멍청하게 돈 날려먹은 주제에 한심한 것들 말한 뒤 옆에 있던 물통을 던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저는 살 이유가 없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대성통곡하던 시어머니는 너가 우리 집 망쳤다며 제 멱살을 잡고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셨고 저는 시어머니를 바닥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제가 데리고 살 테니 이혼하자 이야기하니 시어머니는 딸려는 네가 데려가고 아들은 절대 안 된다며 소리쳤습니다. 아들도 항상 왕자처럼 대해주는 할머니랑 같이 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엄마는 분명히 말했어. 네가 선택한 것이니까 후회하지 마. 엄마는 누나만 데리고 갈 거야 하고 짐을 쌌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혼을 했습니다. 몇 달 뒤 중개업자가 경매로 소개해준 집은 바로 시댁이었습니다. 위치와 가격이 괜찮아 경매에 참여했고 입찰에 성공했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리모델링을 위해 다시는 찾기 싫었던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 문을 연 순간 썩은 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쳐다보았고 둘은 그전에 부잣집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둘의 모습은 마치 노숙자 같았습니다. 둘째는 저를 보고 엄마 하며 달려왔고 제가 잘못했어요. 잘할게요. 엄마 같이 살고 싶어요. 하며 울고 불고 했습니다. 아들을 본 남편도 자기가 잘못했다며 말했고 시어머님은 다시는 괴롭히지 않고 잘하겠다며 같이 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에 바로 경찰을 불러 두 모자를 내쫓았고
둘째는 제가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오면서 한 번 더 누나와 엄마를 무시하거나 버릇없이 행동한다면 아빠한테 데려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둘째는 눈치를 보며 나쁜 습관들을 고쳤고 저희 세 식구는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리모델링한 집 때문에 제 이름이 걸린 걸 보니 옛날 고생했던 시절이 생각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후 전 남편은 저와 아이들에게 연락해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저는 일체 흔들리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불쌍한 두 모자를 보니 안쓰러워서 우리 집 가정부로 일할 생각 없냐고 제안하니 시어머니는 거지 같은 거 내가 걷어줬더니 뭐라고? 가정부? 텟! 침 뱉으며 사라지셨습니다. 그 이후 두 모자와의 지긋지긋한 악연의 끝을 맺었습니다. 그때 만약 친구 따라서 모임에 가지 않았다면 정말 끔찍합니다.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구나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